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게는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자 평생의 고민처럼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신혼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단순하고 가족끼리 뭐 어때? 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제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시절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자유롭게 지냈었는데 결혼 후에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부디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게 번거로워 보여서 어느 날 무심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지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 오실 일 있으시면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세요. 가족끼리인데 뭘 번거롭게 해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또 저 스스로도 그게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후회가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남편도 그런 제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오시게 해드리는 게 좋지라며 오히려 제가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그때는 젊었고 아내의 입장보다는 어머니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는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연락 한 통도 없이 그냥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그게 곧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무단 방문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가끔씩 오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그러다가 급기야 이틀에 한 번꼴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친정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갑자기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을 챙겨가기도 하고 주말 저녁에 갑자기 와서 아이들 데리고 저녁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그래도 되지 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아픈 날에도 시댁 식구들이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몸살로 알아누워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얘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픈 것도 마음대로 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현관에서 삑삑삑 마이너스 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일까? 시누이일까? 아니면 갑자기 들이닥친 시댁 친척일까?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를 재빨리 치우고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제 집인데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샤워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급하게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가운을 걸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면 정말 제가 처량해집니다. 언제부턴가 제 집에서도 샤워를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건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면 저는 제 집에서도 주인처럼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소파에 앉아 쉬지도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부엌에서 서성거리거나 쓸데없는 집안일을 찾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너 좀 앉아서 쉬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저는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차라도 끓여드려야 하고 과일이라도 깎아드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게으른 며느리라고 생각하실까봐 불안해집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긴 정말 내 집이 맞을까? 나는 왜 내 집에서조차 손님처럼 행동해야 하지? 서글픈 마음이 몰려올 때면 저 스스로도 참 우스워집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 삶은 점점 좁아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또 다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어느 날은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 나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란다에서도 시댁 식구들이 어디 갔지? 하며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지하 주차장은 참 조용합니다. 가끔 다른 차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적어도 그 소리들은 제게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덜 외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숨을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이 있는데 왜 굳이 차 안으로 도망가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겐 그 공간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혹은 집에서조차 불안할 때 저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제 차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조용히 눈을 감기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는 이상하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위층 집에서는 1분, 1초가 길게 느껴지는데 차 안에서는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해요. 가끔은 핸드폰으로 예전 사진들을 보기도 합니다. 결혼 전 제 모습, 신혼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도 나름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해요. 집에서는 책을 읽을 때도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어야 하거든요.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차 안에서는 온전히 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차 안은 좁지만 그 안에서는 누가 갑자기 들이닥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소리에 가슴이 철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막이 저를 감싸주고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주인인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배려와 존중입니다. 오시기 전에 연락 한 통 주시고 제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60대입니다. 한평생 며느리로 살며 수없이 참아왔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는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며느리라는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며느리는 시댁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존재인데 말이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져서 "이건 왜 샀어? 이건 언제까지 먹을 거야?" 라고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시댁 식구들이 와서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심지어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 이불은 어디서 샀어?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 여성들의 삶이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오시는 게 좋은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렸더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께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 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십 년간 자유롭게 드나드시던 분에게 갑자기 "연락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외출할 때는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친구 만나러 나가니까 집에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제가 없을 때 오시는 일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또 시누이에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 생각도 있어요. "언니, 오실 때 미리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준비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대접하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네요. 허허. 가끔은 제 자신이 참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숨을 곳을 찾아 차 안에 숨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니 참 서글픕니다. 요즘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요.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때가 되면 시댁 식구들도 나이가 들어서 자주 오시지 않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시댁 식구들이 더 자주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도 저는 여전히 차 안으로 피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참 막막합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가끔 인터넷에서 관련 이야기들을 찾아보기도 해요. 신기하게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저희보다 훨씬 당당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는다든가, 미리 약속하고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든가.
그런 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시댁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자신만의 프라이버시와 공간이 필요한 존재인데 말이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내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어 더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급진적인 변화는 어려울 테지만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댁 식구들이 오셨을 때 제가 꼭 부엌에서 서성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은 당당하게 거실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보면서 편안히 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에요. 그냥 숨어 있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가끔은 친구에게 전화도 해보고 언젠가는 저도 제 집 안에서 온전히 편안히 웃으며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해요.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제 집에서도 주인답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착하고 순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속마음을 기록해두면 조금은 제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기도 어려워요.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깟 일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제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은 그냥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 이렇게 글로 써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있을지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제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이런 공간이 필요 없는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볼 거예요.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차 안에서만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제 집에서도 제가 주인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 언젠가 다시 이 글을 읽게 될 때는 제가 차 안이 아닌 제 집,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